발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조선일보에 이제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선일보는 윤석열 편을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야당 편을 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 편을 들기는 드는 건지 이런 게 몰라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봤더니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군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사람들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3인행의 필요아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3인행의 필요아사라 선생님 사자를 써서, 스승 사자를 써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사람들 죄송합니다, 목이 쉬었어. 제가 사람들 그 칭찬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점도 있다. 예, 정치는 잘한 것 같다. 뭐 경제는 좋았었다. 사람을 부릴 줄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이 지금 치매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지? 아유 짜증나. 막 이런 표정 있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아유 짜증나. 이런 표정 얼굴에서 나는 것. 그런 게 이제 치매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을 두고 지금 5.18 뭐 쿠데타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를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5.18과 쿠데타를 빼면 잘한 일도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피맛을 느낀, 피냄새를 맡은 피라니아들 같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럼 피아의 구분이 없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참 사진을 참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거기에 그 하얀 털을 가진 애견이 있더군요. 강아지한테 앞에 이렇게 곰같이 생긴 파란 둥근 물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렇게 주는. 그래서 그 둥근 파란 물체와 그 강아지와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 강아지의 정체는 윤석열 후보가 기르는 강아지였고, 그 연두색으로 된 거는 보니까 인도산 사과라고 하더군요. 강아지한테는 육포 같은 걸 주죠. 육포나 아니면 그 개밥, 그 개 비스켓, 아니면 뼈다귀 이런 걸 주는데, 사과도 먹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도 잘라주지 않고 그렇게 주면 잘 먹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주는 것, 그게 사과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찍은 사진이다. 한 번만 머리를 굴려보면 사과를 이제 하라고 해서 나의 불찰이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사과는 개한테나 줘라. 뭐 이런 표현으로 그게 쓰였다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 이제 하나는 나중에 하고, 하나는 아마 윤석열 후보의 그 캠프가 비대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몰렸죠.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 그 캠프 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윤석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코어 멤버 몇이서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해 장막이죠. 그럼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캠프에 있다고 해도. 캠프에 있다고 해도 캠프에 얼굴 도장,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건데 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죠. 그리고 비대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후보의 의중과 관계없이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제정신을 갖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걔한테 사과를 주면서 사과는 걔한테나 줘라, 이렇게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릴 정도로 아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애견이라는 문제가 있죠. 애견을 뭐 모르는 사람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끌고 나갔었다, 뭐 사진을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찍어서 올렸다, 이제 본인과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고입니다. 일종의 사고예요. 없었으면 좋을 사고죠. 이 사고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프레임에 가둬요. 뭐라고 가두냐? 뭐 1인 1사고라느니 무슨 뭐 일을 해요. 그런 거에 신경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그거를 후보쯤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느껴야 돼요.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것. 1인 1사고인지 얘기해보라 그래요. 내가 지금 며칠인데, 후보로 있었던 게 며칠인데, 예를 들어서 5달이라고 하면 150개의 말 실수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누가 됐든 후보가 이제 그게 도드라지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그 후보가 홍준표가 돼도 되고, 황교안이 돼도 되고, 유승민, 원희룡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다 욕을 해도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당대표예요. 당대표가 욕을 하면 그건 대외적으로 집안의 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논평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는 그 후보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미담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한 모 후보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나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혹은 전화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하더라 해서 이거는 미담으로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를
동네방네 떠들어서 신문에 나게 만들어놨어요. 신문에. 뭐라 그러더라? 이건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얘기래나? 도를 지나쳤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준석은 누구를 지지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유승민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유는 유승민 따라다녔잖아. 바른정당 바른당 뭐 해서 따라다녔잖아. 다음에 유승민이가 이준석 아버지의 친구라며.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던 놈 아니야. 나중에 하태경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라고 이거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한패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지금 우리들이 듣기는 어떻게 들려요? 유승민 편을 들으려고 윤석열을 욕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짓을 했어요.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라디오 프로그램의 패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마디 거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빨리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표라는 직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대표는 그냥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질 거예요.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지금 유승민이 도드라지게 이준석 편을 드는 것, 둘이 짝짝꿍 하는 거고, 홍준표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반대일 거고, 왜냐하면 계속 욕을 하니까. 원희룡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승민이 되지 않는다 한 이 이준석의 힘은 쭉 빠질 겁니다. 너는 왜 유승민 욕하냐고요? 저는 대표가 아니에요. 전 대표도 아니고 지금 그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과의 괴수인 김종인이가 부정선거 외친다고 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욕해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한기호 총장이 있는데 한기호 총장과의 이 카톡 내용을 또 어느 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거고 오늘 또 보내주셨는데 정홍원, 한기호하고 3명이에요. 이준석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 3명의 사진을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못할 짓 하고 있다. 잘 모르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병호 박사님께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유튜브를 보라고 어느 저의 친구분께서 한기호 총장한테 보냈어요. 한기호 총장한테 보냈더니 한기호 총장이 당원이라면 이런 짓은 못하죠. 이렇게 썼어요. 그러더니 거짓말로 돈을 버는 사람, 이게 용납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올려놨어요. 정확한, 짧은 거지만 정확한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당원이라면 이런 말 못하지요. 다음에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들,
뭐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기호 이분은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부정선거는 없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이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큰 문제죠.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들이 이 실수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로 우러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비판을 받을 땐 받더라도 진실을 알고 비판을 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쓰면서 뭐 언제 여론조사를 했고 뭐 언제 여론조사를 했고, 그런데 거기서 빠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물은 거니까 이게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요구는 뭘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그런 공격받으면서 그런 게 좋아요? 그냥 까면 되지. 다음 주가 바쁜 날이어서 2개의 중요한 판결 혹은 공판이 있습니다. 뭐냐? 저의 감정, 그거는 말씀드렸고, 감정과 관련한 공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가 이 경선 과정을 그만두고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공판을 제기했죠.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 그게 되고, 저는 28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너희들의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너희들 당의 입장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당의 입장을 내놔 했어요. 그랬더니 서면을 제출했어요.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야, 너희들 지금 경선이 잘못됐어 라고 문제 제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듣질 않으니까 법원에 그걸 제출을 해서, 얘네들이 우리 말 듣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일인데 쟤네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1.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에 사법부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 웃을 힘도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당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당이 후보를 뽑는데 사법부가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니고, 이 후보였던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내놔라, 이런데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니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 하고 사법부, 견제를 하고 있는 사법부에게 요청을 했고,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당이 후보를 뽑는데 사법부 너희들이 왜 끼어들어? 꺼져. 이런 오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만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법부, 행정부 혹은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끼어서 감나라, 배나라, 사과나라, 판나라, 콩나라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시쳇말로 골 때리죠.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책임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원은 내가 이제 당원 가입을 하면 돼요. 책임 당원은 나는 좀 더 특별한 헌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내요. 지금으로는 한 달에 1,000원씩 석 달 이상 계속 내면 책임 당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을 사랑한다. 나는 책임 당원이다. 당원은 당의 주인입니다. 책임 당원은 그 당의 특별한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책임 당원인데 선거하는데 선거권을 주지도 않고,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냥 너 투표했으면 끝이지 뭐 이러고 있어서, 책임 당원들이 연명해서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나의 표가 지금 어디로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답이 세 번째로 온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온 게, 책임 당원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투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야, 이 미친놈들아. 와, 갑자기 더워지네. 투표할 권리는 있는데 투표 결과를 알 권리는 없대요.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에요. 이 정당을 정말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만한 비민주적인 당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사법부가 왜 참견이야? 이런 오만방자. 책임당원이 투표나 하지, 이 새끼들아. 뭘 결과를 하려고 그래, 이 개돼지들아.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세 번째, 이것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로 이제 경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지금 죽어도 안 내주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4명.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봐도 어떤 여론조사에도, 자, 이번에 경선에서 1등은 뭐 누구, 2등은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4명의 등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잘 된 걸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권력을 잡으면 해야 되는 일이 여론조사 기관을 다 없애는 일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 4년, 5년 동안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잘못한 데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언론기관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여론조사 기관 하나 들어가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못 믿겠네. 지금 그 위대하신 우리 문재양 대통령께서 40%나 사람들이 준다고요? 바이든도 지금 30%대로 떨어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대통령 된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해요, 문재인이? 그게 여론조사예요? 아, 참.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저만 그러면 몰라요. 하지만 무신분립, 거울과 같아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과 지금 언론기관의 그 행태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뭐 누가 1등이야 막 이렇게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막 발표를 하면, 그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 등수를 가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삼척동자도 알지.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투표였어요. 투표 결과라고. 투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고 했었다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투표잖아. 투표 이것도 중립성이 보장 안 돼서 발표를 못 해? 그럼 너희들이 애당초 그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투표로 가름하기로 했던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니, 지금 이거는 선거 결과 아니야, 선거. 근데 선거 결과를 여론조사로 하기로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게 여론조사니까 발표하면 안 된다? 야, 이 미친놈들아. 아이고, 참네.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 이 우리 판사가 이 정도 지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이 내놓은 자기네들의 변론 취지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경선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그래서 소를 제기한 황교안 후보 측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세 가지 입장을 내놨는데, 1. 건방지게 사법부가 왜 여기에 끼어들어? 2. 책임당원이면 투표나 하지 어디다 대고 결과를 내놓으래. 3. 경선 결과라도 여론조사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어. 이 세 가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입장 세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재판의 배심원이라도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당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일 날 있게 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는 경선을 그만두고 경선 결과를 까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권리가 이제 침해된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